조센징이 만든 음식 따위. 일본 야쿠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제 가게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요. 당장 이 골목에서 나가, 안 그러면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을 거야. 야쿠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제 목에 차가운 칼날이 닿았습니다. 저는 박선희, 올해 63, 한국 노원구에 사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도쿄 시부야 한복판 10평짜리 주방 안에서 야쿠자의 칼을 목에 댄 채 서 있습니다. 웃기지 마. 이 칼로 날 죽이면 당신도 끝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비켜.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가게 앞에서 장사 방해하지 말고 당장 꺼져. 야쿠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한 채 눈을 감는 바로 그 순간 경찰입니다. 순찰차 3대가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온 이유는 야쿠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건물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불법 영업 의혹과 소음, 그리고 위생 문제로 인해. 제 가게 앞에는 200명이 넘는 분들이 줄을 서 계셨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심지어 미슐랭 가이드 기자로 보이는 분까지 말입니다. 모두가 작은 간판 하나를 보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할머니의 불고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나라에 올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 나라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이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도쿄 한복판에서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엄마, 저 이혼하게 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잠결에 받은 전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케이스케가 뭘 잘못한 거니? 엄마, 사실은 말이에요. 민지는 한참을 울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가게에 오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세요. 이건 일본식이 아니야. 손님들이 왜 안 오는지 알겠다. 조센징 주제에 요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니? 그리고 케이스케는 자기 엄마 편만 들어요. 저보고 참으래요. 일본에서 살려면 적응해야 한다고요. 그 새끼가 감히.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리고 가게가 망해가는 중이에요. 빚이 3천만 엔이나 돼요. 한국 돈으로 3억이 넘는 돈이에요. 시어머니는 내가 투자했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세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나 일본에 가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요? 우리 딸이 그곳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그 시어머니 분을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미지에스 키친이라는 간판이 보였지만 가게 안 상황은 도쿄 시부야 민지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10K 주윤 좋기 빠진 듯 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는 이게 뭐예요? 김치 파스타가 왜 이렇게 짜요? 당장 다시 만드세요. 저는 가게 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60대 중반의 일본인 여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지의 시어머니 사토 히로코였습니다. 저기요. 히로코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민지 어머니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딸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건 장사 이야기이니 당신이 끼어들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 가게에 2천만 엔을 투자했습니다. 투자자로서 당연히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히로코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요? 투자하셨다고 저희 딸을 노예처럼 부려도 되는 것입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똑똑히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이 가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이 가게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히로코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내 돈으로 만든 가게입니다. 조센징 주제에 감히 나한테. 짝. 저는 조리대를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 더 그런 말을 하신다면 그땐 당신 얼굴에 손이 올라갈 겁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말버릇이 왜 그러신가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히로코는 헛웃음을 치더니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 안에 이 가게가 망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단다. 엄마가 여기 왔어. 저도 한국에서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장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은 정말 끔찍했어요. 3천만 엔의 빚이 있었고 한 달 매출은 50만 엔, 임대료는 30만 엔, 재료비가 15만 엔이었습니다. 이건 답이 없는 상황이구나. 민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다. 저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략이 없었던 것뿐이다. 전략이요? 민지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 음식은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가 김치 파스타나 떡볶이 피자 같은 것을 만들면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을 해야 합니다. 바로 100% 한국의 맛을 타협 없이 선보여야 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불고기 정식. 엄마. 그런데 일본 분들이 과연 좋아해 주실까요? 좋아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스키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한국 분이신가요? 한인 정육점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소고기 좋은 것으로 10kg 주십시오. 10kg요? 혹시 장사하세요? 네. 시부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좋은 고기를 골라주었습니다. 이곳 생활 쉽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잘 해내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였어. 저희는 간판을 새로 바꿨습니다. 할머니의 불고기 마이너스 100% 한국식 전통 불고기라고 말입니다. 가격은 1,500엔으로 정했어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 근처 점심 가격 평균이 800엔인데요. 우리 음식은 800엔짜리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손님은 놀랍게도 히로코였습니다. 그녀는 중년 일본인 남성 2명과 함께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그 가게예요. 내 며느리가 운영하는 곳. 그녀는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불고기랍니다. 1,500엔이나 받으면서요. 한국 고기는 냄새가 심하다고 하던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야마다 씨. 야마다라고 불린 남자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 블로거였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최고급 등심을 꺼내 들었습니다. 직접 만든 양념에 30분 동안 재워둔 고기였습니다. 팬을 달구고 참기름을 두른 뒤 고기를 올렸어요. 지글지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냄새는. 저는 불고기를 접시에 담아 갓 지은 흰쌀밥, 직접 담근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밑반찬과 함께 내놓았습니다. 드세요. 야마다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히로코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별로인 맛이죠? 야마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불고기 중에서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고기를 연달아 먹었습니다. 최고의 맛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히로코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야마다는 계속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고기의 부드러움, 양념의 깊이, 그리고 이 단맛과 짠맛의 완벽한 균형.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는 곧바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포스팅해야겠어요. 제 팔로워들이 이 맛을 꼭 알아야 합니다. 히로코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마다 씨, 당신 돈을 받고 온 거잖아요. 히로코 씨,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돈보다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불고기는 정말 진짜입니다. 그는 계산을 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셰프들입니다. 그날 밤 야마다의 인스타그램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발견한 진짜 한국 불고기. 시부야의 숨은 보석. 60대 한국 할머니가 만드는 기적의 맛. 해시태그 시부야, 해시태그 불고기, 해시태그 숨은 맛집, 해시태그 꼭 가야 할 집 좋아요가 5,000개, 댓글이 500개나 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20명. 점심시간에는 50명, 저녁에는 1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재료가 모자라요. 저는 땀을 닦아내면서 계속 불고기를 구워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야쿠자 2명이 들어섰습니다. 할머니가 이 가게 주인이신가? 그렇습니다. 이 건물주가 우리 조직 사람인데 임대료를 올릴 거야? 지금 30만 엔에서 100만 엔으로 말이지. 뭐라고 하셨어요? 장사가 잘 되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는 테이블에 쇠파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선징 주제에 일본에서 돈을 벌려면 적당히 상납해야지. 매달 매출의 30%.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민지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러가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뭐라고? 한 푼도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당장 가게에서 나가. 야쿠자가 비웃었습니다. 조선징,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 한국이 아니야? 일본이야.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는 주방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댄다면 내가 먼저 당신들 목을 긋겠어. 그러니 어서 여기서 나가.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줄을 서 있던 손님 중 한 분이 경찰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야쿠자들은 혀를 차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고 보자. 조선징, 경찰이 떠난 후 저희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게를 그만두면 안 될까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만둘 수 없어. 엄마, 민지야. 엄마가 평생을 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단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하면 평생 도망쳐야 해. 하지만 맞서 싸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 하지만 야쿠자인데요. 야쿠자가 뭐 그리 대단해.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무기요? 저는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맛이야. 진짜 맛. 사람들이 한 번 먹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맛 말이야. 그날 밤 저는 휴대폰으로 야마다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마다 씨, 다음 주에 오실 때 언론도 좀 같이 데려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제대로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일본 사회가 한국을 무시하지만 제 불고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전쟁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60대 한국 할머니와 일본 사회의 편견, 그리고 야쿠자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입니다. 무기는 단 하나, 불고기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불고기 할머니의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